기본서 625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보세요. 가로 9번에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자, 사업계획 이행한다는 게 이제 착수한다, 그죠? 착공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한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착수기간. 그 기획번.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이때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또는 5년 내 착수. 그런데 니은.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공구별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다. 자, 이번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또는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다시 2년 내 착수해라. 그런데 자,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핵심이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5년 내 착수하죠. 요 공구별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다.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5년 내 착수. 나머지 2공구는 1공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내 착수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죠.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받든 분할 시행에 승인받든 다 5년 내 최초로 착수하는 게 원칙. 근데 박스 밑에 다만 승인권자는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 1년 또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1년의 동그라미 별표. 이게 26회 때도 정답이고 28회 때도 정답이고요. 요새 맨날 나오고 있죠. 착수기간 1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대요. 그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착수기간은 1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쭉 내려갈까요? 동그라미 3번 봐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자, 승인권자는 다음에 닿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미출. 임의적. 얘가 또 작년에 정답 지문이죠. 취소할 수 있대요. 그 기억. 사업 주체가 동그라미 1번을 위반해서 공사 시 안 할 때 그게 뭐냐? 5년 내 착수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가로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의 B는 제외. 그게 이거야. 나머지 공구. 나머지 공구 2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없다는 거야. 여기서 어차피 착수를 했으니까 나머지 2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거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1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죠. 근데 니은번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재 소유권 상실, 밑줄 대재 소유권 상실했다. 이게 작년 정답이죠. 그럼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그럼 건설사업 못하게 됐죠. 또 디귿 사업 주체 부도나 파산, 밑줄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이 됐다. 이거 뭐야?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니은 땅이 없어졌거나 디귿 사람이 없어졌다.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내용들은 우리가 쭉 훑어봤고요. 자, 쭉 넘어가 볼까요? 저 637페이지 가보세요. 637. 쭉 중간에 필요 없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절차인데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자 5년 내 공사에 착수, 착공해서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하는 것을 우리 시공한다. 우리 시공. 공사 한 3년씩, 4년씩 공사하죠. 아파트 짓는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이제 검사 받는 것을 사용 검사. 그래서 사용 검사 떨어지면 이제 입주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용 검사 자 이거 보겠습니다. 63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전칙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시행하는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 완료하면 그 밑에 시군구청장 밑줄 시군구청장. 근데 하루 이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끝에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의 사용 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용 검사 받으래요. 원칙은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시군구청장. 다만 이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대로 검사도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는 절차니까 저 승인권자 아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요? 국토부 장관. 검사도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받아라. 그대로. 그런데 나머지 요자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검사 누구한테 와서 받는다? 시군구청장. 특히 구청장한테 검사 받아요. 그러면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검사는 또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검사 받는다. 이러면 또 틀린다는 거예요. 검사는
시군구청장, 제일 가까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사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 여기서 10만 제곱미터 아파트 건설한다. 건설 사업합니다. 자 사업 계획 승인은 일단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특별시장한테. 특별시에서는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특별시장한테 승인 받죠. 특별시장한테 승인 떨어져 갖고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사용 검사는 누구한테? 특별시장까지 갈 거 없이 제가 가까운 서초구청장한테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서류를 누구한테 다 송부한다 그랬어요. 시군 구청장한테 싹 송부해서 시군구청장이 검사하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의 공구별 검사 비출. 공구별 분할 검사라 그래요. 109, 209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다. 109 먼저 공사 끝났어. 그럼 209 끝나기 전에 109부터 먼저 분할 검사 받을 수 있죠. 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이 있으면 먼저 공사 완료된 주택의 동별 검사 비출. 동별 검사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다 24회 때 기준이죠. 분할 검사 받을 수 없다. 동별 검사 받을 수 없다. 다 틀려. 다 받을 수 있어. 사업 주체 편의를 위해서 분할 검사든 동별 검사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사용 검사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동그라미 15일 내 해주도록 하고요. 자, 사용 검사 받는 순서죠. 맨 밑에 보세요. 바로 3번. 자,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 검사인데 그 옆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할까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 동그라미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자 동그라미 2가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 받는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얘도 같이 파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동그라미 3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정해서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 받는다. 그럼 사용검사 받는 순서야. 원칙은 사업주체 못하면 2차적으로 시공보증자, 못하면 3차적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자, 이거 주의할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안 돼요. 사용검사 안 떨어졌는데 입주한 사람 없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서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고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보증자가 2차적으로 사용검사 받았으면 시공보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 근데 3차적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았다. 그러면 아예 입주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사용검사 효과.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이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즉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이죠. 근데 예외. 사용검사권자한테 임시사용 승인 받은 경우 있죠. 임시사용 승인 받으면 먼저 사용할 수 있다.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다 같아요.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쓰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해서 그 법에 적합하면은 임시사용 승인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임시사용 승인 핵심 콕콕에서 그 1번 봐요. 그 밑에 첫 번째 점. 주택건설 사업은 건물의 동별로, 건물할 때 건차, 동별할 때 동차, 공사 끝났을 때. 근데 대지조성사업, 대자에다 동그라미,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 구자 동그라미. 먼저 공사 끝나면 임시사용 승인 신청해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밑에 3번의 세 번째 줄.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 공자 동그라미,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 세자 동그라미,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세대별 101호 먼저 공사 끝났어. 그럼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 받는 대상 건물은 동별, 건동, 대지는 구획별, 대구, 공동주택은 세대별이니까 공세, 건동, 대구, 공세 별로 먼저 공사 끝나면은 임시사용 승인 받아갖고 미리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64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 등의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 이제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자, 어디서부터 택지 취득의 특례라고 그래요. 주택 건설할 땅 있죠. 주택 건설 용지를 택지를 사업 주체가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특례라고 그러죠. 먼저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수용권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수용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일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일 때만 인정.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갖고 팔아먹는다? 이거는 공익사업 아니죠. 영리사업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사업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수용권 안 줍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와서 수용권 주는 거는 딱 한 개요. 그래서 바로 1번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싹 묶어갖고 인사업주체 얘들 누구요?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러죠.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하거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토지, 그 밑에 물건, 권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주택법에서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는 거는 딱 이거 하나요.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수용권 인정. 그러면 공공이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했습니다.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공택지. 그게 대표적인 공공택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 역시 공취법 준용하죠. 공익사업 할 때 공, 취득할 때 취, 법률할 때 법, 공취법을 준용한다. 근데 밑에 특례, 이 주택법에서도 공취법에 특례를 줘서 사업 주체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기획번의 세 번째 줄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즉, 요 사업계획 승인 이거 받으면 공취법에 사업 인정도 다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 이거밖에 없어요. 받는 게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 밑에 니은 재결 신청은 공취법에 불과하고 공취법에서는 1년 내 재결 신청해라 그랬는데 주택건설사업 1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취법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기간 내 할 수가 있다. 그 사업 다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4번의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의 설치. 요거는 이제 시공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저 공사하면서 간선시설도 설치하래요. 그 설치 대상. 우리 좀 전에 간선시설은 뭐였을까? 연결시키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진입도로 같이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을 간선시설. 설치 대상. 사업 주체가 단독주택 100호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또는 이상 주택 건설 사업 또는 16,500 또는 16,500. 아유, 만이면 만이고 2만이면 2만이지 또 16,500은 또 뭐냐? 16,500이 5,000평입니다. 딱 5,000평. 16,500 이상 대지 조성 사업 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간선시설 설치해야 된다. 딱 끊고요. 그 간선시설 설치해야 된대요. 의무.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대지 조성할 때는 16,500제곱미터 이상.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100호 1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한동짜리 이런 거 건설할 때는 이거는 간선시설 설치 안 한다 그 얘기요. 적어도 100호 100세대 16,500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 설치하래요. 근데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거 아니고요. 그 밑에 지자체,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자, 공급자. 전기는 한전, 가스는 뭐 가스공사 이런 공급하는 자들. 그리고 우체통은 국가. 요자들이 간선시설 설치를 해주도록 해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설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난방설은 공급자, 우체통은 국가. 이 자들이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등이 간선시설 설치하도록 하고요. 맨 밑에 다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해주는데요. 돈 누가 내는 거예요? 설치 의무자가 내야죠.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딱 끊고요. 설치 의무자가 지동 갖고 다 설치해줘라. 그럼 이 경우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하니까 지자체가 돈 내야죠. 그런데 지자체 재정이 안 좋으니까 50% 또는 50%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쭉 내려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볼까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단은 사업 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 및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스공사가 설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단은 누가 설치하라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가 자기 돈 갖고 설치하고요. 가스공사한테 내가 대신 설치했으니까 돈 달라고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죠.